누구도 물어본 적 없고 나조차 궁금해 본 적 없는 질문을 묻고 대화하는 순간,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의 한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진수입니다. 네, 우리가 세 번째 에피소드로 대화하려고 왔어요. 확실히 이제 세 번째쯤 되니까 좀 편해져야 되는데 다행히 뭐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방금까지 제가 편하다고 했는데 이 녹음 버튼을 누르니까 다시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긴장이 풀릴 때까지 조금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세도 편하게 하고 이제. 지현님께서 먼저 사죄를 시작했는데 일단 저희 에피소드 두 번째 거를 들으신 분들께서 상당히 공통적으로 가진 생각이 있으실 텐데,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두 사람 중에 필요 이상으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또 말하는 하나하나가 혹시나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것저것 계속 붙이다가 다소 좀 중언부언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랬던 점 죄송합니다. 정말 좀 잘라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둘이서 대화하는 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담을 예정이라서 둘 대화할 때는 지금과 다르게 아마 존댓말을 하지 않고 저희 원래 관계대로 어떤 말 하죠? 편하게. 네. 오늘의 질문 두 가지 뭐죠? 첫 번째 질문. 모든 사람들과 조화롭게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두 번째 질문은 뭐죠? 두 번째 질문은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방법. 오늘도 질문이 진짜 빈말이 아니라 진짜 흥미롭습니다. 적당히 음. 연관되어 있고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답변? 네, 그 당시 이제 진수가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 했던 답변. 저는 우선 모든 사람들과 조화롭게 산다는 게 이미 조금 되게 어려운 약간 목적지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요? 인간은 매우 다양하고 그중 누군가와 조화롭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질문이 모든 사람들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울까요? 왜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지, 왜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했어 그걸?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조화롭지 못한 게 인간은 너무 다양하고 그 모든 존재와 조화로워지고 싶은 거는 약간 너무 유토피아 아니면 약간 천국의 느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선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있고 너무나 다양한 이념과 사상과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 다 조화롭기는 어렵다? 나는 조금 비약일 수도 있는데, 난 이게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조화로운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맞아. 왜냐면 너무 극단적인 비교일 수 있지만 과거에 조금만 서로 관계 이제 뭐 손해가 각자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의견이 엇갈리는 시점이 왔을 때 그 당시 해결하는 게 뭐 제각각이었지만 아무래도 지금과는 다르게 좀 위해를 가하고 폭력을 조금 굳이 마다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그런 관계를 지속하거나, 혹은 그것이 단순히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뭐 도시 대 도시, 더 나아가서 뭐 국가 대 국가 하면은 이제 전쟁이라는 걸로 결국 큰 이제 비극으로 번졌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조화로운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이제 질문자분께서 한지는
이제 이해는 가지만 과연 조화로운 게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가야 되는 그 이미지로서 조화로운 건지 아니면 뭔가 서로 평화를 깨지 않는 서로 각자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게 가능한 수준을 만약 조화롭다고 표현한다면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질문자분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과 조화로움을 이제 물으셨으니까 어떤 자기 주변의 인간관계에서의 조화를 좀 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라고 질문자가 질문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진짜 뭐 아시아 사람들 전 지구촌 77억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로 지칭하는 거겠지. 또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 조화로운 게 과연 가장 이상적인 건가? 왜냐면 부조화 속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어떻게 나아간다? 그 다름이 있으니까 서로 어떤 더 이상적인 가치로 대화 토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우리는 조화라는 걸 했을 때 공통점 혹은 유사점 이런 거를 같이 좀 유의어로 떠올리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조화로운 거는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완전히 철저히 다른 철저히 다양한 면에서 사실 조화로울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의미로서의 조화로움인 건데 우리는 너무 조화로움의 그 의미를 좀 협소하게 가져가서 생각했었던 건 아닌가. 그럼 조화롭다는 건 어떤 의미인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삶을 살아가는데 피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혼란을 가져다 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관계가 지속될 때 난 그게 조화롭다고 생각해. 너는 어떤데? 나도 여기 아침에 오면서 생각해봤는데 나한테 조화롭다는 의미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일. 일목요연하고 좋은. 그러니까 조화롭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생각과 같은 사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걸 인정하느냐가 나는 조화와 어떤 부조화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을 넘어서 더 건강하려면 존중할 수 있다면 맞아. 존중할 수 있는지 그 자세가 있고 없음에 따라 조화로울 수도 있고 조화롭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자분께서 특히나 이제 방점을 찍어서 질문하셨던 거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였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야만 하나 그런 나는 느낌을 가지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 표현 자체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실까? 사람들은 왜 조화롭지 못하나? 왜 이렇게 조화롭지 않은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 또 오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조화롭기가 어렵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흥미로운데? 우선은 이기적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과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더라고. 이기적인 사람이랑 상대가 이기적인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없는 자기 것만 챙기는 그렇지. 그리고 나한테 조화롭다는 거는 조화로운 조건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조화라는 게 결국 인간 관계상에서의 조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개개인이 우선 자기 내면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조화가 있어야지 그런 타인과 만났을 때 건강한 조화가 생기지. 이미 자기 내면과 불화가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화와 분노와 불안이 가득 찬 상태에서 누군가 타인을 만나면 그 상태에서 조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혹여나 조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본인 안에 부조화는 결국 시한폭탄처럼 맞아. 언제든 그 조화를 깨트릴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결국에 조화로운 삶을 나가기 위해선 개인의 어떤 내면의 조화를 찾는 게 내면의 조화, 평화, 행복 이런 걸 먼저 찾는 게 전제돼야 된다, 우선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질문자분의 질문이 모든 사람들과 조화로움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결국에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파악해 보자면 음.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지칭한 거고 조화롭다는 건 이제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상태로 삶을 지속하는 거고 근데 그러려면 결국 각자가 스스로 내면에서 본인과 조화로움을 이어가도록 항상 노력해야 되는 거고 어려운데? 그치? 그래서 어려워. 이 질문이 정확하네. 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어렵네. 그렇지. 요새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도 그렇고 그런 자기 내적인 조화를 못 이루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닌가? 지금 다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맞아. 그 이제 주 원인이 이제 현상으로는 전체 사회의 현상으로 보이지만 이제 그 현상을 일으킨 게 이제 결과라면 그 원인은 개개인의 심리적인 부조화 그리고 그거를 가진 채로 또 다른 심리적인 부조화를 가진 개인과 충돌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불이 번지듯 퍼지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부조화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이게 어떤 사회적인 책임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사회적인 책임이라면 이런 사회에서 자란 아이, 성인은 이런 부조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어떤 환경? 어렸을 때 어떤 개인의 가치와 내면과 감정이 존중받으면서 자란 환경이 아니라 뒷전인 어떤 학업과 그런 경쟁 시스템에 먼저 내몰리고 그런 자본주의 여러 그런 이념들이 계속 학습되어진 상태에서 거기서 내면의 조화가 일어나긴 되게 어렵다. 그 말을 하니까 또 내가 확 떠오르는 게 있는데 경쟁 시스템이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패배자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넘어서 이제 학업의 성취도까지 얻어야 되는 이제 시기를 거칠 때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긴 이런 내면의 조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가장 확실한 울타리가 바로 가정이란 말이에요. 맞아. 근데 우리가 10대 때 뭐 잘 모를 때 뉴스를 접할 때든 언제든 생각해 보면 자꾸 가정이 뭐 핵가족화 된다. 그런 어려운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가정에 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이 뭐 무너진다. 뭐 이런 표현을 난 많이 귀에 꽤나 들었었거든. 근데 이제 그때 결국 그게 귀에 들린다는 건 그때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이제 그게 원인이 돼서 이런 내면의 조화를 개개인이 그 가정 안의 구성원의 역할로서 뭔가 영위해야 되는 것들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돼야 되는 건 안 되고 사회 시스템은 계속 학업 혹은 경쟁 시스템에서 성과를 내게끔 이미 짜여져 있고 내몰리는 건 내몰고 그거를 보듬어줘야 되는 건 보듬어주지 못하니까 너무 당연한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지금 이런 조화롭지 못하다는 거는 원활한 소통이 안 된다는 거고 우선 본인이 본인 내면과의 소통이 어렵고 그 불소통? 그 소통이 어려우면 결국 가족과의 소통도 어렵고 가족과의 소통도 어렵다는 거는 어떤 이제 사회에 나가서 친구 아니면 직장 여러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어렵다는 거고 그건 결국에 또 더 넓게 생각하면 사회 전체가 지금 소통이 안 된다는 거고 누군가는 너무 하나의 그냥 모습 가지고 전체를 뭐
흔히 일반화. 일반화하는 거냐 음.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럴지라도 뭔가 내면에 뭔가 공감은 일어나는 거지. 아 맞아, 가장 가까운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과 실상 나의 진짜 하고 싶은 어떤 말이라든지 행동을 못하고 그럼 그걸 못하니까 그 다음 가까운 사람과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내적인 어떤 평안함 어, 그것으로 가지 못하는 거지. 맞아. 그럼 우리가 아까 해결 방안을 생각했던 게 본인이 스스로 어떤 내적인 평화 아니면 조화를 찾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적인 조화를 스스로 개인이 찾을 수 있을지. 일단 이제 네이버나 음. 다음에 들어가셔서 음. 이제 검색창에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는 검색을 하시고 거기서 오디오 클립이나 팟빵에 있는 혹은 유튜브에도 음성만이지만 올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홍보하고 싶지만 뭐 아직 한참 가야 될 일이 많은 초창기의 시작 단계고 글쎄 개인이 그런 걸 추구해야 되고 지켜나가야 되는 게 뭐 안타깝지만 현 시점에 놓인 어떻게 보면 과제인데 떠오르는 게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개인들이 개개인의 조화를 찾는 방법. 맞아, 뭐 우리가 보통 막 듣는 말로 막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love yourself, 아니면 be yourself, 뭐 자신이 되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자기와 조화를 이루는 건데, 근데 아마 우리가 다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겠지.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과 이제 아마 자기 자신과 막 대화를 많이 나눠보고 잘 된대. 일기를 써보고 운동도 해보고 뭐 자기가 뭐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와 조화를 찾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다 알고는 있는데 사람들이. 왜 안 된다고 생각? 왜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넘겨짚는 걸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경쟁 시스템 이런 거를 너무 이제 거쳐온 나머지 자기 불신이 너무 난 세다고 생각해. 자신에 대한 불신. 나는 뭐 이거 하지만 시작부터 안 될 거야 라는 게 입 밖으로는 안 꺼내도 내 어떤 뇌나 마음에는 마음에서. 이미 그런 분위기로 모든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 불신이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짐을 지고 등산을 한다거나 아주 쉬운 발걸음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하는 걸지라도 이미 마음이나 등에 그런 무거운 짐을 보이지 않는 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쉬운 것도 잘 안 되고 거기서 이제 자기 역시 이래서 안 돼. 안 되네. 이런 게 아주 작은 것부터 학업이었든 사람과의 관계였든 이런 걸로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다 보니까 정보로서 누군가에게 그런 걸 해봐도 좋다라는 거를 그래도 막 애써서 찾아도 이미 마음의 가방이 너무 무거운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지식과 말을 들어도 한 발자국에 가는 게 어려운 거네. 그렇지. 그리고 한 발자국 하는 거에서 본인이 뭔가 성취감을 느끼기보단 계속 의심하고 조금 자조적으로 대하게 되는 태도를 쉽게 못 받는 거지. 그럼 치현이 너의 말대로라면 어떤 걸 막 많이 듣고 배워서 한 발자국 나가기 전에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방의 짐을 덜어내는 게 우선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러면? 가능하다면 이론적으로는 그렇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가방을 덜어낼 수 있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근원적인 질문이 되겠지. 이 질문자분이 질문하신 거에 더 깊숙이.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막 듣는 비워내라, 뭐 내려놓는다,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 그러게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난 내려놓기에 첫 번째로는 자신을 인정하는 거,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게 나는 첫 번째로 생각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불안과 열등감들이 막 일어나잖아. 근데 보통 그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오히려 아니야, 난 더 긍정적으로, 아니야, 나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야,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방식들이 진짜 나의 감정을 외면하는 방식인 것 같아서 나는 만약에 본인이 안에서 누군가를 막
비교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거를 우선 처음으로 인정해 보는 거. 아, 내 안에서 이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 질투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일어났구나. 난 그거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게 난 첫 번째인 것 같아. 내 생각에. 바라보는 거가 혼자라면 이제 어려우니까 뭐 주변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해도 좋겠지. 주변 사람도 사실 마음이 무거울 때는 함께 하기도 힘들고 맞아. 또 주변에 그런 상태일 때는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기도 힘들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너무 뻔하지만 책을 좀 이제 독서를 해야 되는데 독서도 경쟁적으로 읽으면 책을 피면은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거든.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 본인이 이런 고민 안에서 마음의 어떤 약간 무거운 것을 살짝이라도 덜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할 때까지 책을 한번 곁에 두고서 읽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나와 이런 유사한 고민을 했었던 사람이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투자해서 경험해서 그거를 글을 쓴다는 어떤 행위로 이제 공정을 거쳐서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물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을 그 유명한 표현처럼 그런 거장 혹은 그 삶을 비슷한 삶을 산 사람의 어깨에 올라타서 미리 조금 같이 내다보고 그거를 간접으로 경험한다면 너무 막연하게 그런 예측을 함으로써 가졌던 무거운 자기의 불신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 그래서 그럼 정리해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은 모든 사람들과 조화롭게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뭐 더 공유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팟캐스트에 이메일이 있으니까요. 그 이메일에 본인의 생각을 짧든 길든 상관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그것을 또 저희 다음 팟캐스트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 넘어갈까? 네. 두 번째 질문 넘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방법. 제가 답변으로 우리는 오감으로 파악하죠. 우리는 저 사람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요. 나랑 맞는 사람이 어디 있나 찾는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공통된 관심사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관련 모임에 참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라는 사람을 계속 SNS에 노출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보고 알아서 맞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하나의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방법 중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제가 조금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뭐 이성을 만나거나 이제 본인의 그 뭐 성에 상관없이 그 자신의 취향에 맞게 대화와 소통을 잘 만들 수 있는 친구 약간 그런. 그러니까 결국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연애라든지 함께 만나고자 하는 그 목적의 질문인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그냥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좀 나와 만나서 관계를 만들고 지속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게 맞아. 그런 질문 맞죠? 우선 저는 여기 글에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나는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방법으로 내가 찾아 나서는 방법 아니면 그들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방법. 난 그 방법으로 우선 우리가 SNS라는 게 있으니까 난 그걸 이용하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방식으로 SNS를 이용하는 게 SNS의 순기능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 일단 핸드폰을 갤럭시로 쓰고 계신다면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을 쓰고 계시다면 애플 스토어로 가서 리뷰가 가장 많고 평점이 가장 높은 데이터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가입 후에 곧바로 사진첩으로 가서
가장 멋지고 예쁘게 나온 본인의 사진을 올립니다. 그 후에 프로필엔 본인의 취미, 이상형 등등 구구절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어요. 그러면 꿈에서 그리던 그 상대방이 마치 신의 계시처럼 당신의 사진과 글을 보고 바로 이 사람이야. 내가 평생을 바쳐 찾아온 사람 하면서 연락을 취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과 가장 맞는 사람을 찾은 거죠. 라고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방법. 일단 사람을 만나야겠죠.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실. 사람을 만난다는 게 단순히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평가의 어떤 요소가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이런 걸 주변 사람들이 워낙 또 특이하게나마 또 관심이 안테나가 유독 날카로워서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죠. 그리고 뭐 지수 너나 나나 그런 게 안 쓰잖아. 근데 안 쓰더라도 여전히 그런 관심도의 안테나를 막 날카롭게 세워서 질문하고 막 계속 관찰하는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나야겠는데 안 되는 상황 덜어 있죠. 그런 경우에는 관계를 조금 그분과 거리를 둔다든지 그러는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조금 또 말이 샜는데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방법은 저도 동의해요. 그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하거나 시간을 쓸 때 만나게 되는 사람을 좀 그 사람이 찾아오게끔 해야겠죠. 우선 또 다른 나의 생각으로는 나와 맞는 사람을 찾으려면 어쩌면 지금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의 관계들도 조금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냥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그저 오랜 친구나 어떤 관계 틀 안에서 뭐 이렇게 모이니까 나도 가야지 이런 만남들이 갔는데 막상 거기서 되게 원활한 소통은 어렵고 괜히 불편하고 그런 관계와 모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 진짜 많지. 그런 것들을 나는 우선 정리를, 본인한테 불편함과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면 그런 기존 관계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 그런 걸 정리함으로써 이제 더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 시간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나랑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에너지가 확보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방법을 알아서 실천을 하더라도 이제 그것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함부로 이렇게 침범하거나 치고 들어오면은 그게 잘 안 될 가능성도 많고 하니까 미리 하나의 방법으로 잘 맞지 않는 사람과도 뭐 영원히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그 기간만큼 동안만이라도 자 거리를 두는 거자. 거리를 두자. 그러면 일단 환경 조성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해지긴 하겠네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나와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와 맞는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 것 같아. 왜? 왜냐면 진실된 사람이 진실되게 그 순간에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소통은 아무리 대화를 오래 나눠도 피곤하지가 않고 오히려 그런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갔을 때 더 채워져 있고 참 좋은 대화였다, 좋은 시간이었다, 좋은 만남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진실되지 못하게 그냥 보냈던 모임 만남들은 오히려 집에 갈 때 더 헛하고 좀 허무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지치고. 지치고.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은 진실된 사람,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솔직한 사람, 그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는 되게 잘 맞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도 나는 이런 걸 느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솔직하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망설임 없이. 하지만 또 그 망설임 없이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하는 어떤 어조나
모든 면에서 상대방을 뭐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음,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음, 충분히 부드러운 제스처를 동반시켜서 하는 사람. 현존합니까? 치현님이 아니, 뭐 나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면이지만 음. 결국에 이제 이 질문자분 우리가 아까 넘겨짚고 간 분 중에 이제 어떤 이렇게 연인 혹은 더 오래 관계를 지속할 뭐 친구도 당연히 그 범주에 속하겠지만 잘 맞는다라는 거를 조금 추구하는 점에서는 그 관계를 좀 더 어떤 연인을 찾고자 할 때의 질문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분들 혹시 본 적 있어요 최근에?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 적어도. 최근에는 좀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말을 듣고 난 좀 안타까운 게 음. 진짜 너가 이제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안타까울 이유가 없죠.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가 안타깝냐면 우리는 이제 그런 말 하지 뭐 그래 이런 거 내가 안 하던 모임 나가서 사람 만나고 아니면 내가 안 하던 뭐 공부나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삶의 반경을 넓히다 보면은 더 많은 사람을 어쨌든 절대 다수의 사람이 이제 더 만나지는 거잖아요. 내 삶에.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고 볼 수 없지만 꽤나 주기적으로 지금 새로운 모임에도 나가고 그 모임에서 사람들도 계속 교류하는데도 뭐지 솔직하고 뭐라 그랬죠? 또 솔직하고 뭐라 그랬지? 진실된 순간순간을 보내는 사람을 아직 물론 있어. 그런 분들 대화 속에서 그런 분들과 만나면 너무 좋고 대화도 참 많이 나누고. 근데 나는 그걸로 받아들였어. 뭐 이성으로서 누군가 있는.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이성으로서 이성적인 감정으로서 이성적인 감정으로까지 가는 건 또 다른 별개 같아. 어떤 그런 대화와 소통이 잘 통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질문들을 다음에 뭐로 나올지 예상해봐요. 나와 맞는 사람들은 본인의 삶에 적어도 긍정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긍정적이라는 게 조금 의미가 개개인마다 너무 다르게 가지고 있긴 한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긍정성은 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랄까 자신이 하는 일에 적어도 뭐 창피함을 노출시킨다거나 나는 단어 표현이 조금 떠오르는 게 잘 없긴 한데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지나치게 이제 폄하하는 듯한 안 될 거야 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난 오히려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는 말은 포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도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되게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난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게 누군가한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발걸음, 그 사람의 어떤 얼굴 표정, 때로의 눈빛 난 그런 거에서 그런 게 잠깐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하거든. 난 그런 사람들과 어떤 맞고 내게 맞는 사람이 맞는다는 건 그 사람과 대화를 더 할 수 있겠다라고 느낌이 드는 게 나에게 맞는 사람이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나와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어. 왜냐면 그냥 다르거든. 그들과 나는. 그러면 다르다는 건 그 사람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야. 내 과거에는 그게 마치 내가 잘못되거나 상대방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음도 지녀봤었지만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다른 거고 다른 게 절대 누구 한 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 다행히 알게 됐으니까.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긍정성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본인 삶의 긍정성을 내팽개쳐 두지 않는 사람. 내 안의 긍정성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중요한 자세지. 그리고 또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이 나랑 맞는 사람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나랑 맞는다는 거에서 나는 자꾸 약간 그 질문을 곱씹으면서도 느껴지는 게 나와 맞는 사람이라는 거를 어떻게 약간 톱니바퀴에 아기가 맞듯이 그럴 수 있나? 사람이? 난 그런 약간 또 다른 그 질문 안에 질문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
나랑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너가 말하는 그 완전히 톱니바퀴처럼 맞는 사람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 말을 들으니까 난 또 이런 생각도 들어. 내 마음이 어떤 좁은 환경으로 보면은 나랑 맞는 사람이 되게 적을 텐데, 근데 그 사람 마음이 되게 큰 환경을 볼 수 있다면은 이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열려 있다면 되게 다양한 사람과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맞아. 일단 넓게 서로 이제 처음 만남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다양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렇게 마음을 넓혀 놓으면.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어떤 특정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할 때는 사람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되게 이제 몇 가지 조건이나 혹은 꼭 맞아야 하는 포인트를 특정 지어놓고 이제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포인트들로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 어떤 취미 활동이 맞는 사람, 가치관이 맞는 사람 이런 걸 삼는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크게 뭐 다양하게 말하기가 좀 어렵네. 그러게.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방법이니까 찾는다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보면 또 좋을 것 같아.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와 맞는 사람을 정의하는데 얘기 많이 했는데 찾는 거. 찾는 거? 찾는 거. 우선 내가 하는 방법으로는 나는 이제 SNS로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내 사진과 나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글들을 많이 쓰면서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또 실제로 만남을 갖는 경우도 있고, 인스타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 만남이 뭐 연인의 만남이 아니라 그냥 이런 미팅의 만남인 거잖아. 이런 대화의 만남으로 그런 걸 겪으면서 이렇게 나를 드러내다 보면은 되게 나랑 맞는 사람들이 정말 찾아오고, 그래서 실제로 만나보면 정말 대화가 잘 통하기도 하고 서로 관심사도 되게 비슷하고 서로 막 책도 좋아하고 어떤 이런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카페에서 대화 나누는 이런 분위기도 좋아하고 뭐 어떤 식사를 또 뭐 어떤 메뉴의 식사를 먹는 걸 또 좋아하고 맞아. 여행 좋아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나를 참 많이 드러내는 게 또 나랑 맞는 사람을 찾는 방법 중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접근, 그러니까 정반대의 접근. 우리는 흔히 말하면 찾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눈에 불을 켜고 이제 그런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런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을 이렇게 누군가가 있나 이렇게 본인의 그런 본능과 이제 DNA에 박혀 있는 자신의 그런 직감에 맞춰서 혹은 자신이 여태까지 만나온 사람들이나 혹은 자라온 그 가정 환경에 입각해가지고 그런 사람의 딱 첫인상, 뭐 그다음 표정 이런 걸로 막 보는 걸로 우리는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 지수 너는 그게 아니라 그냥 너 스스로를 그 시선으로 너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본인을 노출시키면 노출된 정보나 어떤 이야기들을 보고 그걸 공감해주는 시계. 그러니까 너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 이런 사람이냐? 너 내가 나랑 맞는 사람인 것 같은데가 아니라 그냥 너가 너를 그냥 오픈해 놓으면 그것과 맞는 사람이 진짜 너한테 와서 그 대화를 시작한다거나 관계를 지속하게 되니까 그게 결국 결과물로 보면은 나와 맞는 사람을 찾은 거네. 우선은 난 또 이런 생각도 들어. 우리가 보통 나와 맞는 사람을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하는 건 어쩌면 내 안에 용기가 아직 좀 적은 게 아닌가?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걸고 그런 대화를 건넬 수 있는 그런 용기. 용기가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약간 마음.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 저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은데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한번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통 우리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모임, 관계, 뭐 학교, 학원에서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뭐 여기 뭐 공부하러 왔으니까 어떤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이뤄나가는 걸 좀 망설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목적을 서로 해치고 혹시 음. 상대방에게 내가 폐가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혹시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나는 저 사람을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날 별로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근데 저 사람이 좋아할지 뭐 나랑 관계를 이어갈지 말지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니까. 맞아. 어. 평생 모르지. 음.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에 가장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방법으로는 그런 확률을 높이면 된다. 그러면 그만큼 많이 대화를 걸어보면 나와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 그렇군. 음. 내가 생각했을 때 찾는 방법? 찾고 있죠. 어떻게 찾고 있지 내가? 뭐 최근 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어 관심사로 거기 갔다가 그래도 너와 맞는 사람을 또 찾았잖아. 내가 그랬나? 내가 그랬다고? 내가 언제 그랬지? 아닌가? 아니 그런 적 없는데.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근데 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이 어느 순간 굉장히 꺼져 있어서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그 뭔가 신경을 쓰기보다는 난 좀 필요 이상으로 난 나 자신에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바람에 뭐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거를 뭔가 적극적으로 엄청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방법이라는 찾는 법을 특정 지어서 얘기하자니까 조금 떠오르는 게 없어 지금. 하지만 내가 만약 정말 가정을 해서 내가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을 찾고 싶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삶에서 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그렇게 찾는 법이 될까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없는데. 그럼에도 없는데. 어렵네. 좀 죄송한 질문자분께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나는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거에 대해 애초에 질문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뭐 항상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나서 뭐 관계를 이어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 뭐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막 말을 걸어주고 애초에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 그런 사람이 뭐 되길 원하지도 않고 나는 이게 좀 다소 위험한 접근일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실패를 목표로 나와 맞을 것 같다라고 그냥 직감적으로 오는 사람에게 그냥 다가가 보는 거. 근데 다가가 보는 그 접근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그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뭐 연습이란 표현이 옳은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되게 소중한 관계를 시작해보려는 마음이 절대 이제 누군가로부터 뭐 오해를 사거나 안 좋은 마음은 아니니까 그 마음이 혹시나 이제 오해로 다가가지 않게끔 되게 사려 깊게 접근을 해보는 방법을 고민해서 그거를 이제 해보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 예를 들어 내가 뭐 함께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뭐 동료 선생님이 있거나 이러면 그분과 뭔가 관계를 지속하고 싶으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거나 하고 싶으면 이제 접근법을 그때부터 그냥 고민해 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고민을 하는 시작점부터 상대방을 더 그런 쪽으로 관찰하게 될 거고 그럼 그 관찰하는 그 나의 어떤 감각만큼이나 어떤 접근을 하면 좋을지 또 나름의 그 순간순간별로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니까 이제 그거를 급한 마음에 상대방은 절대 아닐 수 있으니까 급한 마음에 막 일을 그르치지 않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입장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접근해 온다면 뭔가 불쾌하거나 그런 거 없이 한번 그냥 들어봐 주거나 그 접근법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거를 최대한 이제 정제해서 시작하는
말은 했지만 참 힘들다. 우선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나와 맞는 사람을 찾지 막 이런 고민을 나도 안 해봤어.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경우에 사진을 찍고 하다 보니까 내가 즐거운 일을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나와 맞는 사람들을 저절로 만나게 돼서 어쩌면은 나와 맞는 사람을 어디서 찾지라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재밌어하지? 그 활동을 하다 보면 거기서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겉핥기식의 취미가 아니라 자신이 그 원하는 활동에 푹 빠져서 이제 그거에 어떻게 보면 본인만을 위해서 푹 빠지는 걸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오히려 하나의 어떤 자석처럼 그 중력이 돼서 그런 비슷한 사람들 활동을 하거나 그 다양하게 여러 면에서 맞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중력과 이제 힘이 이제 부딪히면서 서로 이제 서로를 끌어당기게 된다. 그럼 거의 과학 이론 같은데 이 정도는. 야. 그러면 아까 그 내가 하려는 방법 다 제끼고 그냥 나도 내가 하는 뭔가 활동을 더 심취해서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맞는 사람도 찾고. 뭐 안 찾아지면 안 찾아줘도 내가 이거 할 때 행복하니까. 그렇지. 이미 해결된 거 아니에요? 오, we are the world. 오케이, 해결. 좋습니다. 우리만 해결. 그래서 어쨌든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방법, 어떤 나와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정의도 좀 해봤고, 우리 나름의 우리가 생각했었던 우리의 경험을 온전히 다 넣진 않았지만 우리의 생각을 토대로 또 찾는 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 것 같아. 재밌었어. 우리만 재밌는 거 아니겠지? 우리가 재밌었으면 뭐 들으시는 분들도 즐겁게 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어떤 질문으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죠? 첫 번째 질문으로는 모든 사람들과 조화롭게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를 대화 나눴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